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제 얼굴을 공개하는 영상은 아마 제가 죽었나? 어디 갔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장 강의 및 다른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것조차 사치였던 최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영상의 제목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개의 지문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 영상은 아니에요. 2020년 그 3월 모의고사 그 작문 독해에 대한 해설 영상은 이미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모의고사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올릴 예정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출제 어떤 그 경향, 지문의 어떤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에 대한 분석, 정답에 대한 도출, 근거는 이거 이런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인간의 의식에 관련된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두뇌에 대한 이야기, 신경세포의 이야기,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소재입니다. 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그런 방면의 어떤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식도 좀 쌓아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영어 강사의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좀 심어준 최근의 어떤 지문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이죠.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입니다. 주제 문제예요. 주제 문제야 굉장히 쉽죠? 근데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두뇌가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죠?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약간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희소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을 가소성, 두뇌의 어떤 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다른 지문에서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뇌가 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텐데 그것이 가해졌을 때 변한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희소식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의 핵심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앞부분에서 보면은 이거를 잡아내셨는지 안 잡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피스픽 특수한 어떤 두뇌 회로들이 더 강하게 되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대목. 그죠? 이게 핵심이었죠. Regular practice. 정기적인 연습, 규칙적인 연습.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예가 뒤에 나와 있어요. 첼로 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갖다가 조금 바꿔치기 얘기한 게 train이라는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repeat라는 동사.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그죠? 계속 나와요. 여러분의 두뇌는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이 반복하는 사고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대목을 딱 보면서 저는 약간 이제 소름을 좀 느낀 거죠. 이 대목입니다. 여기 보세요. The more neurons fire. fire가 불인가? 동사일 때는 불 붙이다인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뉴런 파이어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식해. 저만 몰랐던 건가요? 다른 분들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건가? 다른 분들이 몰랐다, 안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일단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보세요. The more neurons fire. 더욱더 많은 신경세포가 점화한다,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반복적인 사고 활동에 의해서 액티베이트 될 때. 아무튼 그럴수록 더 비읍급입니다. 그것들은 더 빨리 어떤 신경의 그죠? 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이것은 길이 만들어지니까 지속적인 변화, 두뇌의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하면서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을 지금 도널드 앱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좀 다시 바꿔치기 합니다. 큰 따옴표. 굉장히 유명한 말인가 봐요.
neurons that fire together. 함께 점화하는 신경세포들이 함께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되니까 그게 길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건데, 이 문장을 딱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최근 몇 년치를 계속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게 12월 모의고사인데 작년 21년 잠깐만 20년 3월 모의고사에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도널드 헵 이분이 1949년, 우리는 지금 막 한참 막 6.25 전쟁이 막 일어날까 말까 해방 전국 좌우파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캐나다의 신경심리학자인데 그 유명한 The Organization of Behavior라는 그 고전이 있나 봐요. 그 고전에서 이 말을 해서 굉장히 그 후대 신경과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태 모르고 있었다니.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면, 시기에 맞춰서 이제 그 고등학교 모의고사의 지문들이 소재가 막 발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전염병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면역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리에 대한 이야기, 뭐 농업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든지 아니면 자레드 다이아몬드 이런 학자들의 베스트셀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농업에 대한 이야기, 그죠? 농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계급사의 출현,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독해 지문 속에 왜 이렇게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인가, 이런 오류에 잘 빠지기 쉬운가, 행동경제학에 관련된 그런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던 차에 최근에 부쩍 이렇게 두뇌, 의식, 신경학, 신경과학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문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영어 강사로서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겠다. 숙제가 막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2020년 3월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2020년 3월 모의고사인데요. 장문독해예요. 비슷한 소재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아이들이 자전거 타기를 갖다가 어떻게 배우겠느냐, 끊임없는 어떤 반복을 통해서 자전거 타기에 익숙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러할지인데 어른들은 왜 이렇게 한 번 해보고 그냥 말아버리느냐, 그죠? 자, 과학자들은 하나의 말을 하나 가지고 있다.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방금 전에 봤었던 딱 그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의 어떤 반복이 신경들 사이의 관계를 막는 게 아니라 고무하고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겠죠. 그죠? 그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가 답이었죠. 그죠? 문맥상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신경과학 공부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다른 아티클을 읽다가 이제 이런 대목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겸사겸사 한번 읽어보시죠. 보세요. 도널드 헵 1949년, 그죠? 여기 딱 나와 있죠. 제일 첫 단락입니다. 자, 이분께서 이렇게 제안하셨대요. 신경세포가 그들의 연결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repeated signals를 통해서, 반복되는 어떤 신호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론을 갖다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 표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야, 계속 반복되네. 이건 몰랐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그죠? 이 아벨라는 사람은 믿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뉴런 파이어링스가 더 강력한 기억을 만들어내고, 이걸 조금만 응용하면 우리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네. 더 빠른 사고 패턴을 갖다가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반복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적인 얘기니까 학생들한테 반복학습을 되게 강조하면 되겠네요. 야, 근데 이제 그렇게 사태가 단순 명확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죠. 그럼 코페르니쿠스 말이 무조건 맞나요?
코페르니쿠스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은 태양이 중심이고 다른 행성이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우주의 중심이 태양은 아니잖아요. 코페르니쿠스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죠. 기존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갖다가 돌고 있다라는 지구 중심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코페르니쿠스의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도 그냥 우리가 무작정 맹목적으로 따라야 될 말은 아니라는 거죠.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저의 숙제인 것 같아요. 연구자들은 대체를 알았습니다. 어떤 레귤러토리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것이 그런 반복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아주 전문화된 뉴로 트랜스미터, 도파민이라든지 아세틸콜린, 이게 뭘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포함으로써 두뇌 전체 섹션에 이게 뭘까?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이게 신경 전도체 뭐 이런 거 같은데 요것들을 활용한 공법도 있겠네요. 그래서 강화시킨다 연결을 무엇 없이도 이거 없이도 그죠? 이 헤비란 사람이 요구했었던 반복적인 점화 없이도. 그러니까 무조건 요 말이 무조건 만변통치약은 아니란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네요. 야, 요런 것들을 이제 좀 숙제네요. 이런 거 하나 이제 끈을 잡았으니까 이거 잡고 계속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지식도 확장이 될 테고 학생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 있어서도 굉장히 좀 더 풍성한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은 어떻게 보니까 좀 학생보다는 일반적인 동료 영어 강사님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제 공부 좀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아니면 함께 공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저는 한번 열심히 한번 관련된 책들을 읽어가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